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결혼 준비를 했다가 파혼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결혼을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파혼한 이유는 다름 아닌 예비시댁의 도가 지나친 요구와 저를 속여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알게 된 전 남친의 집안에서는 제 돈만 믿고 몰래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만일 결혼까지 했더라면 그 집 대출금은 제가 책임져야 했던 거죠. 아무리 전 남친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런 일을 겪으니 사랑이고 뭐고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던 저의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진학과를 전공하고 나서 사진 편집 디자이너로 취업을 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었고 이름 있는 기업에 들어가 일을 하다 보니 경력이 쌓여 조건 좋은 회사로 이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 일만 하며 살다 보니 연애는 뒷전이었는데 그래도 일하는 그 자체가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30 초반까지 회사 생활을 하다가 모은 돈을 가지고 스튜디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강남이라 스튜디오도 자연스레 이쪽으로 알아봤는데요. 마침 역삼동 쪽 괜찮은 건물 지하에 자리가 나서 계약을 했습니다. 뷰티 모델 촬영부터 제품 촬영, 광고 촬영, 그리고 룩북이나 광고 영상 촬영까지 진행하다 보니 개인은 물론 기업에서 문의가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갈 때쯤 지인 소개로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자동차 회사의 디자인 센터에서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소개받은 날 이후로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한 달 후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출퇴근 시간은 서로 비슷하긴 했으나 저는 예약이 있는 날은 주말에도 출근을 했고 오후 6시에 영업이 끝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작업이 길어지면 야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와 다르게 예비 남편은 야근은 거의 없었기에 퇴근 후 저를 보러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왔어? 나 저기 앉아있을게. 일해. 금방 끝날 거야. 제가 한참 일하고 있으면 언제 왔는지 모르게 한쪽에 마련된 의자에 혼자 앉아있곤 했는데 인천에서 강남까지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님에도 자주 왔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피곤한데 집에 가서 쉬지? 보고 싶어서 왔어. 지금 8시 반이니까 얼른 정리하고 나가서 밥 먹자. 그래? 오늘 내가 저녁 살게. 같이 정리하자. 다른 커플들처럼 저희도 연애 초반에는 자주 만났습니다. 서로 사는 곳이 너무 멀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크다 보니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비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가끔 여동생과 함께 스튜디오를 찾아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언니, 스튜디오 엄청 좋다. 나도 여기서 연예인처럼 사진 찍어줄 수 있어요? 그럼요. 저기 의자에 앉아봐요. 아, 포즈가 어렵네. 언니가 알려줘봐요. 여기 사진들 보고 비슷하게 따라해보세요. 예비 신우는 회사에 다니다가 적성에 맞지 않다며 쉬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예비 남편과 함께 셋이서 자주 만나곤 했습니다. 어머머, 저 꼭 연예인 같지 않아요? 사진 엄청 잘 나왔다. 푸사로 올리게 얼른 저한테 보내줘봐요.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잠깐만요. 금방 전송될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에서 와서 사진을 몇 번 찍어줬는데 연예인 프로필 사진처럼 예쁘게 나오니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비 남편 없이 혼자 찾아오기도 했는데 돈을 받긴 그래서 원하는 대로 찍어주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서로 기분이 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광고 사진 촬영 때문에 바쁘게 일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알려진 연예인이 와 있었어요. 그때 예비 신호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죠. 언니, 저 왔어요. 아가씨, 지금 좀 바쁜데 어쩌죠?
그럼 기다릴게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괜찮아요. 예비 신우는 제가 늦게 끝날 것 같다고 미리 얘기를 했음에도 계속 기다린다고만 했습니다. 아가씨, 아무래도 오늘은 안 되겠어요. 더 길어질 것 같아서요. 괜찮다니까요. 저도 연예인 구경하고 좋은데요. 자, 신경 쓰지 말고 언니 일해요. 또 사진을 찍고 싶어서 온 건지 아니면 저랑 밥이라도 먹으려고 온 건지 말도 없었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계속해서 오늘은 그냥 가라고 했지만 예비 신우는 말을 듣지 않았네요. 그렇게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비 신우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몇 시간이나 기다린 줄 아냐고요. 아가씨, 제가 그래서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만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곧 끝날 줄 알았죠. 아, 참. 여기서 몇 시간을 기다린 거야. 직원들도 다 보는 곳에서 저한테 신경질을 내던 예비 신우는 짜증난다는 말을 반복하며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사실 평소에 저한테 언니 언니 하면서 정말 잘했어요. 오빠만 있었는데 언니가 생겨서 너무 좋다며 먼저 다가와서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 없이 혼자 찾아오면 제가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했습니다. 저와 예비 남편은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되어가자 예전처럼 서로 자주 만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식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주말에는 꼭 만났고 평일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로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전처럼 제가 일하는 곳까지 퇴근하고 찾아오는 일이 많이 줄었는데 그게 서운하거나 하지는 않았네요. 거리가 얼마나 먼지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항상 중간에서 만나거나 제가 인천으로 넘어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2년 가까이 만나다 보니 서로 편한 사이가 되었고 서로 결혼도 약속해서 연봉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그전까지는 대충 얼마 정도 번다 이 정도만 알았는데 세세한 건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월 1,000 정도의 수입을 내고 있었고 예비 남편은 상여금까지 다 합치면 월 700 정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희 둘의 수입을 합쳐보니 적지 않아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4살이 더 많았는데 그래서 돈을 저보다 좀 더 모았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물어보니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쓴 것도 많아서 모은 게 많지 않네. 얼마나 되는데? 3,000 정도 되는 것 같아. 저는 그동안 부모님 도움으로 지출이 많지 않아 그래도 2억 가까이 모았는데 저에 비해 예비 남편은 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얘기한 3,000이라는 돈도 나중에 알고 보니 없는 돈이었어요. 모은 게 전혀 없다고 말하기 그래서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예비 남편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고 돈이야 앞으로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반 결혼을 생각했는데 예비 남편의 말을 듣고는 집은 저희 쪽에서 준비를 해야 하나 싶었어요. 우리 결혼하게 되면 남들처럼 예단이나 예물 이런 거에 돈 많이 쓰지 말자.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집이니까 집 얻는 데만 신경 쓰면 좋겠어. 맞아. 그런데 집값이 만만치가 않아서 큰일이네. 저희 집과 예비 남편의 집 중간으로 신혼집을 얻을 계획이었는데 아무래도 서울권이라 집값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능력껏 보태서 집을 구하고 가구나 가전 1월 혼수는 살면서 하나씩 마련해보자고 얘기를 나누었네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집안끼리 서로 의견이 맞아야 하다 보니 저와 예비 남편은 각자 집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전하야, 그럼 너희 생각대로 준비해봐. 정 상황이 안 되면은 집 얻는데 엄마랑 아빠가 보태줄게. 아니야, 부족한 건 대출받아도 되는 거고. 이왕 대출 없이 시작하는 게 좋지.
나보다 건우 결혼할 때 집 해주세요. 누나, 나도 돈 열심히 모으고 있어. 그리고 나 결혼하려면 한참 멀었으니까 아빠가 해준다고 할 때 받아. 내가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 벌고 있는데 최대한 우리 힘으로 해볼게. 그리고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말씀드릴게요, 아빠. 저희 집에서는 그래도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엄마도 아빠와 생각이 같다고 하셨고요.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누나가 결혼한다고 하니 뭐라도 해주려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집에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결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예비 남편의 집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궁금해 물었는데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예약도 많고 기획사에서 계약건도 좀 있어서 한동안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서 저녁 늦게야 예비 남편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퇴근하는 거야? 오늘 좀 촬영이 많았어. 오빤 집이야? 난 아까 왔지. 피곤하겠다. 오늘은 빨리 집에 가서 씻고 바로 자고 싶어. 그래, 얼른 들어가. 그런데 오빠, 부모님은 뭐라고 하셔? 우리 결혼 준비 말이야. 제 질문에 예비 남편은 뜸을 들였습니다. 바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부모님은 나랑 생각이 좀 다르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어떻게 다르다는 건데? 얘기가 좀 길어.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가 오랜만에 퇴근하고 넘어갈게. 그때 보자. 그래, 그럼 내일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 그렇게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고 이날은 집에 가자마자 피곤해서 바로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도 일을 일찍 마치고 예비 남편과 만나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오빠, 얼른 얘기 좀 해봐.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그게 예단이나 예물 이런 거 생략하자고 했더니 남들이 어떻게 보겠냐고 하시더라고. 최소 예단만큼은 하는 게 맞지 않냐고. 그래. 부모님은 뭐 우리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그치? 아무래도 부모님 의견도 고려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할 수 있게 내가 노력해 볼게. 부모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하시면 내가 중간에서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 뭐, 이 정도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때 진짜 문제가 터지고야 말았죠. 처음에는 저도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으니 예비 남편 쪽에서 집을 못 해온다고 하면 제가 집을 하면 된다 생각했어요. 입장이 바뀌어서 제가 돈이 없고 예비 남편이 능력이 좋았다면 당연히 집을 해왔을 테니까요. 그래서 누가 집을 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싶었고 서로 능력이 되는 대로 결혼 준비를 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나서 예비 남편은 저희 집에 몇 번 인사를 왔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셨는데요.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견례 때 분위기도 좋을 것 같았고 예비 남편이 중간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다 해서 믿고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애들끼리 알아서 얘기를 다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저도 듣긴 했는데 둘이 알아서 준비하고 싶다고 하길래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애들 살집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네? 들어보니까 선화 회사가 강남이던데 신혼집을 중간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중간이지. 매일 걸어서 출퇴근하던 우리 아들이 갑자기 차 타고 다녀야 하면 불편할 텐데. 엄마, 괜찮아. 선다랑 다 얘기했다고. 네, 어머님. 지하철 타면 둘 다 회사까지 30분 정도 걸려요. 그래?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타면 힘들 텐데. 혹시 선아 네가 회사를 인천으로 옮기는 건 어때? 아니면 그만두던가. 예비 시모는 갑자기 제가 일하는 스튜디오를 인천으로 옮기면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리도 잡았고 위치가 좋은 곳이라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예비 남편이 저와 얘기 나눈 그대로 말하다 보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 입장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아야, 솔직히 나도 엄마랑 생각이 좀 비슷해. 출퇴근 그거 무시 못하잖아. 내가 회사를 인천으로 옮기고 신혼집도 인천으로 알아보면 어때? 예비 남편은 그동안 제가 하는 일이 멋지다고 해주고 응원도 해줬는데 갑자기 저런 말을 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죠. 그건 어려워. 나도 이제 자리 잡았고 연예 기획사에서 계약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인천으로 갑자기 이전하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잖아. 그래, 네 말도 맞긴 한데. 아이,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전 이때부터 기분이 상했습니다. 알아서 얘기를 잘해주겠다던 예비 남편은 결국 자기 엄마 편만 들더라고요. 예비 시부는 술을 좋아하시는지 혼자 계속 드셨는데 아빠는 그래도 중요한 자리라 계속해서 결혼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부는 술에 취해서 대답도 안 하고 예비 시모가 거의 얘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집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혼수나 예단 예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집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인천으로 신혼집을 얻어야 한다고만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거기다 예비 시부가 너무 취하셔서 더 이상의 얘기는 어려웠고 자꾸만 누워서 주무시려고 하시니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결론 난 거 없이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건데 결혼 준비하면서 왜 그렇게 많은 커플들이 헤어지는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좀 너무하시네. 됐어, 그만해. 아무리 그래도 집을 우리가 해간다고 하면 위치는 양보를 해줘야지. 안 그래요? 아유, 얘기를 끝내고 헤어졌어야 했는데. 오빠 만나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저는 기분이 상하긴 했으나 상견례 날 나눈 대화로 결혼을 끝내자고 하긴 좀 그랬어요. 예비 남편을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마음이 식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저와 예비 남편은 다시 만났는데 그날 못했던 얘기들을 다시 했습니다. 오빠, 정말 내가 회사를 인천으로 옮기길 바래? 어머님은 회사 그만뒀으면 하는 눈치시던데? 아무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우선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네 편만 들면 엄마 입장이 뭐가 되겠어? 그래서? 오빠 생각은 뭔데? 난 네 의견에 따를게. 정말이지? 말 안 바꿀 거지? 어, 그런데 말이야. 정말 아버님 말씀대로 해주시는 게 맞아? 그래야지. 오빠가 좀 보태면야 좋지만 상황이 안 되면 집은 우리 쪽에서 준비해도 괜찮아. 저희는 서로 대화하면서 제가 지불하고 예비 남편이 혼수를 하는 걸로 얘기를 끝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이 더 부담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꼭 남자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되는 쪽이 더 부담해서 집을 얻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비 남편은 이렇게 결론이 나자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 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1시간도 아니고 30분 정도면 충분히 다닐만 하다고까지 했죠. 그러면서 집에 가서 잘 말씀드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진행되면 더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 한번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한 번 갔었는데 그때는 결혼 얘기가 오갈 때가 아니어서 부담 없이 갔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예비 남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결혼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들을수록 기가 차서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건 줏대없는 예비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뭐든 동의하더니 어머님 앞에서는 말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우리 지훈이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네가 집을 해오고 우리가 혼수를 하라는 게 맞니? 네, 오빠하고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것까진 내가 알겠다. 그런데 예단은 어떻게 할 거니? 형식적으로라도 예단은 하는 게 맞지 않아? 분명 예비 남편과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집을 해가는 거니 예단은 생략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때 분명 알겠다고 했고 그대로 집에다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단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래, 잘 모를 수도 있지. 그래서 오늘 내가 너 오라고 한 거야. 뭐 요즘 사람들 결혼할 때 이것저것 다 생략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인데 다 빼면 되겠어? 일단 우리가 친척이 좀 많아서 한복을 다 맞춰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아무거나 할 수 있어? 고급 한복으로 해줘야지. 그리고 예물까지 하면 5천은 예단비로 받아야겠다. 엄마, 그리고 그것도 말해야지. 그래. 우리 수연이 명품 가방도 하나 필요해. 네? 어머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반반 결혼하는 거 아니고요. 집은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 알고 있다. 그래서 가전이니 가구니 이런 건 우리 아들이 준비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단비 해오라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 그리고 우리 아들은 한 달에 700은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는데 너는 자영업이라 매출이 일정하지 않잖아. 매출 안 나와봐.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생활해야지. 안 그래? 예비 시모는 제가 자영업을 한다고 매출이 일정하지 않을 거라며 은근 무시했습니다. 사실 집까지 해가는데 예단비를 요구하더라도 저렇게나 많은 금액을 요구하실 줄은 몰랐어요. 더 짜증이 났던 건 예비 남편의 행동이었는데 예비 시모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인 것 같다며 오히려 맞장구를 치기도 했죠. 평소 저한테 언니 하던 예비 신호도 이날만큼은 아주 뻔뻔하게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하니 사랑이고 뭐고 간에 이 결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더 얘기를 나누고 싶지 않아 바로 일어났는데 예비 시부는 이날도 술만 드시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결혼은 현실이니 사랑만으로 할 수 없는 게 맞구나 싶었습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준비하면 좋았을 텐데 이건 저만 양보해야 하는 결혼이니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선아야, 내가 데려다 줄게. 나 차 가지고 왔잖아. 혼자 갈게. 아, 맞다. 그럼 집에 가서 잘 말씀드려. 아까 우리 엄마가 얘기한 예단비 알지? 오빠, 나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예단비? 아니, 우리 결혼 말이야. 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을 해보다니.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럼 이게 맞아? 내가 집 해가는데 어떻게 예단비를 요구하실 수 있어? 거기다 5천만 원이나. 그리고 아가씨 명품백까지. 요구대로 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나한테 요구만 하는 이 결혼을 내가 해야 해? 내가 오빠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서로 의견 맞춰가면서 결혼하고 싶었어. 그런데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저는 그날 예비 남편과 크게 다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아빠는 예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이런 집안인 걸 알게 되니 당연히 좋으실 리 없었습니다. 아빠, 이 결혼 정말 하는 게 맞아? 난 아닌 것 같아. 엄마랑 아빠는 너랑 지훈이만 좋다면 기분 좋게 다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들어보니 좀 아닌 것 같다. 예단비를 5천이나? 내가 봐도 누나 이 결혼하면 절대 행복하게 못 살 것 같아. 결혼도 하기 전에 돈도 나는데 결혼해봐.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저는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이 모든 걸 끌어안고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싶었습니다. 행복하게 가정 꾸리려고 결혼하는 건데 결혼 전부터 이런 식으로 너무 무리한 요구들을 당연하게 해오니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며칠 뒤 출근해서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내가 생각 많이 해봤는데 이 결혼 말이야. 잠깐만 선아야. 내가 먼저 얘기할게. 너 그날 우리 집에서 그렇게 가고 나서 생각 많이 했어. 내가 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려서 예단비 그거 없애기로 했어. 요구 안 한다고. 그리고 네가 신혼집 때 오는데 어디에 집을 얻든 아무 신경 안 쓰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 결혼 생각해보자. 이런 말은 하지 마. 어? 정말이야? 오빠 생각이야? 아니면 당연히 우리 부모님하고 내 생각이지. 이거 나중에 말 바뀌거나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 정말 너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리고 수연이 명품백인지 뭔지 그거 살 필요도 없어.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무슨 명품을 바래? 그러니까 우리 예정대로 결혼 준비하자. 어? 저는 이 결혼을 취소할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예비 남편이 오히려 먼저 제가 처음 말한 대로 다 따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엄마도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했는데 사돈도 너무했나 싶으셨나 보네. 암튼 얘기 잘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화드렸어요. 예비 시댁에서 혹시나 말이 달라질까 걱정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비 시모는 저한테 전화하실 때면 아침은 먹었는지 쉬엄쉬엄 일하라고 하셨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저 왔어요. 아가씨, 연락도 없이 오늘은 언니한테 이것만 전해주고 가려고요. 이게 뭐예요? 엄마가 언니 먹으라고 도시락 싸줬어요. 이걸 다 어머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만들더라고요. 암튼 난 전해졌어요. 가볼게요. 고마워요, 아가씨. 인천에서 강남까지 오려면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도시락을 들고 힘들게 찾아온 예비 신우한테 너무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바로 예비 시모에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그래, 선아야. 바쁜데 통화 괜찮아? 네, 어머님. 근데 뭘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맛이 있을런지 모르겠네. 딱 봐도 맛있어 보여요. 내가 그날은 미안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가지고 기분 상했었지? 미안해. 너희 둘만 잘 살면 되는 건데 욕심이 과했다. 둘이 잘 준비해봐. 집까지 해온다는 며느리가 어디 흔해? 우리는 그저 고맙게 생각할 테니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지훈이랑 싸우지 말고 준비해. 알았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 바쁠 텐데 이만 끊자. 도시락 맛있게 먹고. 예비 시모는 정과는 확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너무했다고 생각이 드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잘 됐다 싶었죠. 그날 이후 저는 예비 남편과 만나서 집부터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선아야, 집은 강남 쪽으로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오빠 회사랑 너무 멀어질 텐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중간보다는 둘 중 한 사람한테 맞추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 네가 인천으로 오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낫지. 버스고 지하철이고 이동수단이야 많은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도 회사까지 너무 힘들어서 안 돼. 중간으로 하자. 그게 맞아. 나야 네 의견에 따라야지. 예비 남편은 뭐든 제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고 특히 나중에 애라도 생기면 친정이 강남이니 신혼집도 강남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뭔가 저를 위해서 많이 양보해주고 있다는 게 느껴지다 보니 고마웠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시간이 되는 대로 집을 보러 다녔고 백화점에 들러 가전이나 가구도 보러 다녔습니다.
집을 계약한 건 아니었지만 어떤 가구가 좋을지 구경하러 갔었죠. 실컷 구경하고 나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빠, 저번에 모아놓은 돈이 3천 정도 있다고 했었지? 어? 그게 엄마한테 한 번 더 물어봐야 돼. 그때는 3천이라고 했는데 지금 또 모르겠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한테 돈이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내 월급은 엄마가 관리하고 있거든. 그래서 얼마 모았는지 정확히는 잘 몰라. 월급을 어머님이 관리하시다니? 용돈을 드린다는 거야? 아님 월급 전체를 드린다는 거야? 월급 전체지. 아예 월급 통장을 엄마가 가지고 계셔. 좀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었고 30 중반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월급을 엄마가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다시 물어봤지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혼해서도 오빠 월급을 어머님이 관리하시는 거야? 그건 아직 얘기 안 해봤어. 아마 결혼하면 내가 관리하게 되겠지. 오빠, 그건 확실하게 해야지. 들어보니 예비 남편은 버는 족족 시댁에 갖다 주고 있었습니다. 월급 자체를 예비 시모가 관리한다고 했으니 말 다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통장 받아와서 직접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 부분은 해결됐으면 좋겠어. 알았어.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당장 그렇게 말씀드릴게. 내가 직접 관리한다고. 그런데 밥 먹으면서 한참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비 신우가 왔습니다. 언니! 어머 아가씨,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게 아까 오빠한테 문자 보내는데 여기 있다고 하길래 마침 지나가는 길이어서 왔어요. 그랬구나. 아가씨 식사 안 했으면 같이 먹어요. 뭐 먹을래요? 아니에요. 저 먹고 와서 배 안 고파요. 그런데 언니는 정확히 얼마나 벌어요? 야, 뭘 그런 걸 물어. 아니, 전에 내가 듣기로는 오빠보다 더 번다고 해서 궁금해서 그러지. 맞아. 나보다 더 많이 벌어. 그렇게만 알고 있어. 저는 괜히 민망해서 웃고 말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대출은 문제 없겠네? 네? 대출이요? 아니에요. 돈 많이 버니까 대출도 잘 나오겠다고 일한 거예요. 순간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예비 신우가 그런 말을 하자 예비 남편은 그만하라며 눈치를 줬는데 대출 얘기가 괜히 나왔을 리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같이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대출 받아가면서 준비할 게 없었거든요. 아무튼 예비 신우가 와서 분위기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식사 잘하고 그렇게 헤어졌네요. 그날 저녁 저는 통장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 궁금해서 자기 전 연락을 해봤습니다. 제 문자를 받은 예비 남편은 저에게 바로 전화를 했는데요. 아직 안 잤어? 이제 자려고 누웠지. 통장은 잘 말씀드렸어? 내가 이제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바로 주시더라. 정말? 잘 됐네. 혹시나 어머님이 안 주신다고 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안 주긴. 이제 나이도 있고 결혼도 하니까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하는 게 맞지. 그런데 어머님이 돈 관리하셨으면 그래도 돈 많이 모으셨을 것 같은데 어때? 그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나 오늘은 좀 피곤해서. 저는 너무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일이 바빠서 예비 남편과는 만나지 못하고 전화통화만 하고 지냈어요.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바쁘게 보내고 나서 드디어 예비 남편과 집 계약을 하려고 만났습니다. 오빠, 오늘 그 집 계약하는 거 알지? 알지. 그런데 너무 좋은 집 아니야? 강남이고 30평대 한두 푼도 아닐 텐데. 이미 다 결정난 건데 뭘 그렇게 신경 써. 계약은 이따 오후에 오라고 해서 일단 우리 커피라도 마시러 가자. 저희는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난번 통장 얘기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통장 얘기부터 해봐. 얼마나 모았어?
그게 돈이 없더라, 선아야. 어? 없다니? 실은 우리 집에 빚이 좀 있었는데 내 월급으로 그 빚을 갚고 있었거든. 혹시 빚이 더 남았어? 아니야, 다 갚았어. 빚은 왜 생긴 거야? 엄마가 전에 식당 일을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바람에 접었거든. 월세도 밀렸었고 대부업에서 대출받아서 식당 차린 거라 그 빚이 좀 많았었어. 그리고 아빠가 전에 주식한 게 있었는데 그때 빚까지 해서 내가 갚아드렸지 뭐. 대부업이면 이자 엄청 높을 텐데. 그래서 다 갚은 거 확실해? 어어, 엄마 말로는 맞다고 했어. 그러니까 통장도 바로 주신 거지.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통장을 주는 조건으로 결혼해서도 생활비를 달라고 하셨답니다. 지금 예비 남편 말고는 돈을 버는 사람이 없었고 예비 신우도 놀고 있으니 답답하더라고요. 생활비를 얼마나 달라고 하시는 건데? 300만 원 말씀하시네. 300만 원? 너랑 내가 충분히 버니까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활비 300이 적은 돈도 아니었고 저와 미리 상의해서 결정된 돈도 아니었으니까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집 계약하러 갈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예비 남편에게 핑계를 대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아야, 집 계약은 잘했어? 엄마, 나 이 결혼 하는 게 맞는 걸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오빠가 전에 3천 모았었다고 했는데 그 돈도 없대. 뭐? 어머님이 오빠 월급을 계속 관리하고 계셨는데 그 돈으로 빚을 갚았대. 아니, 빚이 얼마나 있었길래? 대부업에서 빌렸다는 거 보니 이자로 나간 돈이 어마어마했던 모양이야. 지금은? 지금은 빚 없는 거 확실하대? 오빠 말로는 그래. 그런데 오빠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 어머님이 이제 빚 없다고 하셨다는데 뭘 보여주면서 얘기한 건 아니래. 그리고 생활비도 줘야 한대. 300만 원씩. 아니, 뭐가 이렇게 계속 나오니? 아들 돈으로 빚까지 갚았으면 됐지. 생활비를 앞으로 달라고 했다고? 저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남편 연봉이 적은 건 아니어서 살면서 혼수야 채우면 되는 거고 더는 시댁에서 돈과 관련된 문제만 없다면 결혼하는데 무리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했어요. 그래서 집 계약은 미루게 되었고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 뒤 이사를 했다면서 주소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선아야, 문자 받았지? 오빠, 언제 이사를 가신 거야? 얼마 안 됐어. 여기로 올 수 있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꽃게탕 했어. 그리고 집 계약 어떻게 된 거냐고 자꾸 물어보셔서 그 얘기도 할 겸 집으로 와. 저는 잘 됐다 싶었습니다. 차라리 가서 정확하게 물어보자 싶더라고요. 생활비는 뭐고 빚은 정말 깨끗하게 다 갚은 건지 다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주말이라 차도 막힐 듯해서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문자로 받은 주소대로 찾아가 보니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브랜드 아파트라 단지도 너무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예비시댁은 원래 20평대 빌라였는데 빚까지 있었다면서 어떻게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온 건지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일단 도착했으니 올라가 봤어요. 어머나, 우리 선아 왔구나. 우리 이사했다. 집 좋지? 네. 그런데 이사하신다는 말씀 전혀 없으셨잖아요. 너희 결혼 준비도 바쁜데 괜히 이런저런 얘기할 거 뭐 있어. 암튼 어서 앉아. 내가 너 좋아하는 꽃게탕 했어. 그런데 어머님, 제가 오늘 온 건 여쭤볼 게 있어서 온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해? 밥부터 먹자, 응? 네. 그런데 그때 예비 신우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잘난 언니 덕분에 좋은 집에 살아보네요.
네? 그때 가족들이 하나같이 예비 신우를 쏘아보듯 했는데 예비 신우는 눈치가 없는 건지 계속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뭐 어때? 언니도 다 알게 될 건데. 얘 뭐라는 거야? 가서 수저 좀 가져와.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덕이라니? 그게 엄마가 전부터 빌라 오래됐다고 너 인사 오기 전에 이사 가고 싶다고 하셨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이사하게 됐으니까 네 덕이라고 한 거야.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비 신우가 한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자자, 얼른 먹자. 내가 낮에 시장 가서 아주 싱싱한 꽃게 사왔어. 찬아야, 얼른 먹어봐. 네,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생활비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거. 보다시피 우리가 따로 일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해본 말이야. 꼭 300만 원 달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맡겨 주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런데 너네 집 계약은 왜 안 하고 있는 거야? 벌써 계약하고 가구도 드리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식장은 예약했잖아. 네,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려고 미뤘어요. 왜? 마음에 드는 집이 또 있어? 네, 계약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혼수는 우리 쪽에서 문제없이 다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집이나 계약해. 알았지? 가서 얘기를 나눠보니 생활비는 꼭 300만 원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혼수도 알아서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괜한 걱정을 한 건가 싶었죠. 그렇게 식사 후 집을 나왔는데 예비 남편이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참, 나 지갑 안 들고 왔다. 잠깐만 기다려. 천천히 다녀와. 저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비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계속해서 톡이 오길래 그냥 뒀는데 자세히 보니 가족방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톡 내용 중 저한테는 어떻게든 비밀로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왔길래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오기 전에 저는 빨리 핸드폰을 열어서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예비 시댁이 이사한 집은 가족들이 풀 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겨우 빚을 다 갚았는데 또 대출을 받은 거죠. 더 어이없었던 건 제가 매달 버는 돈이 적지 않으니 저만 바라보고 무리하게 이사를 한 거였습니다. 얼마 전 예비 신우가 저에게 대출이 잘 나오겠다고 했던 말이나 식사할 때 내 덕이라고 했던 말이 다 이해가 됐습니다. 빨리 결혼을 해야 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거라며 집 계약부터 서두르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 전에 나눴던 대화 내용도 살펴보니 예비 신우는 신용불량자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핸드폰도 예비 남편 명의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금이 밀렸다며 가족방에서 빨리 요금 내라는 말도 서로 주고받고 있었더라고요. 그야말로 온 가족이 예비 남편만 바라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이 예비 남편에서 저로 바뀌게 되는 거였죠. 결혼해서 시댁에 용돈을 드리는 거야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결정된 일이었고 거기다 신축 아파트를 떡하니 대출받아 사놓고는 그 빚을 저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바로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차 안에서 본인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자 예비 남편은 급하게 차를 타더니 야, 뭐 하는 거야? 왜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내가 마음대로 네 폰 들여다보면 좋겠어? 저 봐. 난 오빠한테 숨기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 내 말은 말하고 보는 거랑 몰래 보는 거랑은 다르다 이거지.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쁜 건 나야. 그 통 내용은 뭐야? 이 집도 대출받아 산 거라며? 그 대출금 누가 갚는 거야? 오빠네 집에 돈 버는 사람 오빠뿐이잖아. 그동안 빚도 오빠 월급으로 다 갚았다면서 이번 대출금은 누가 갚는 건데? 저는 파혼하자고 얘기하고는 차에서 내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저를 따라왔는지 집 근처에서 내리자마자 얼마 뒤 예비 남편 차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급하게 뛰어온 예비 남편이 저를 붙들고는 선아야, 내 말도 좀 들어봐. 꺼져! 듣긴 뭘 들어? 돈 때문에 치사하게 결혼을 한 해 만에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 해보려고 했어. 그런데 그게 당연해? 내가 힘들게 번 돈이 오빠네 집 대출금 갚는 게 당연하냐고? 빚 다 갚은 건 맞아? 맞아. 진짜야. 그러니까 집 살 때 대출이 나왔지. 누구 이름으로 대출받은 건데? 그게 내 이름으로. 제정신 아니구나. 당장 혼수 준비할 돈도 없었으면서 대출받아 집을 사? 네가 뭐 걱정하는지 알아. 그런데 너 돈 안 쓸 거야.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바보야? 다 봤어. 가족방이지 뭔지 거기서 내 월급 얘기하는 거 다 봤다고. 저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얘기하고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렸더니 당장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이번에는 예비시댁 식구들이 다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서 몇 시간을 현관문 앞에 있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아빠가 나가셨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선아 좀 만나려고 왔는데 집에 없어요? 할 말 있으시면 저하고 하세요. 그래도 선아 얼굴 보면서 오해도 좀 풀고 싶은데. 무슨 오해요? 선아야, 그거 다 오해야. 응? 내가 네 돈을 어떻게 쓰니? 저는 아주 침착하게 예비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보니까 아가씨 신용불량자던데 아가씨 앞으로 남은 빚도 있잖아요. 거기다 아파트 대출금은 대체 어떻게 갚으실 거냐고요. 제 돈 안 쓴다고만 하지 말고 말씀을 해보세요. 그게 우리 아들이 번 돈도 있고. 아우, 왜 말을 못해? 언니가 월천은 버는데 그 돈으로 갚기로 했잖아.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던 예비 신우는 이 상황에서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제 돈으로 어떻게든 갚을 생각이었던 겁니다. 저 이런 집안이랑 결혼하면 인생 꼬일 것 같으니까 이 결혼 절대 못해요. 그리고 이미 파혼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거지 같다고 한 말에 기분이 나쁘다던 예비 남편은 야, 나도 돈 벌 만큼 벌어. 거지? 말이면 다야? 그럼 그 빚 네가 다 갚으면서 살면 되겠네. 이게 진짜 이보게. 어디서 손을 올리나? 이거 놓으세요. 팔 부러져요. 지금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테니 그런 줄 알게. 그러자 예비 시댁 식구들은 도망치듯 다 같이 돌아갔습니다. 창피한 것도 모르는 건지 어떻게 우르르 몰려와서 저럴 수가 있는지 돌아가고 나서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결혼 취소로 식장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엄청난 빚까지 생겼으니 어떻게든 제가 마음을 돌리긴 바랬겠지만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파혼 후 저는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았고 신혼집으로 계약하려던 집은 미리 취소를 해두어서 저는 계약금을 날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에만 열중하며 지냈습니다. 그 결과 지하에서 벗어나 평수를 넓혀 스튜디오 확장을 이전했습니다. 주말까지 풀로 예약이 차는 날도 많았고 기획사와 계약 기간도 늘어나 유명 연예인들 촬영도 많이 했습니다. 전 남친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던 지인은 파혼 소식을 듣고 되게 미안해했는데요. 지금은 다시 빌라로 이사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어마어마한 대출금을 갚기에는 능력 부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는 그 사람들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들을 필요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는 현재 일하는 게 너무 좋아서 연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좋은 인연이 생긴다면 모를까. 지금은 사진 찍으며 사는 게 제일 행복하네요. 하마터면 결혼해서 빚 갚으며 힘들게 살 뻔했는데
빨리 끊어내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잘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